안녕하세요, 최주만입니다. 정광훈입니다. 네, 오늘은 투습, 방수, 방습 편을 하고요. 그 전에 우리 저번 시간에 크나우프 독일 데이터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렵게 구했어요. 존스 맨빌. 네, 이게 네. 얘기했듯이 크나우프란 이비아 사건 제일 많이 쓰거든요. 받아서 이제 단어째 뜯고 네, 네. 했는데 결국 크나우프랑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이게 그때 얘기했듯이 무슨 고마스 같은 건 줄 알았더니 네. 그렇지 않고요. 여기에 대한 습기 투과성을 그러니까 SD 값 측정하는데 보통 2개월 걸리거든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시간은 없고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서 좀 보여드리려고요. 잘 보이실지 확신은 안 가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게 이걸 잘라서 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밑에다 약간 따뜻한 물을 넣고 네. 그 사이에다가 막을 네, 요걸 네. 동그랗게 잘라서 두고 네. 이게 이제 습기가 통과하면 네. 여기 이제 수증기가 맺히니까 네. 또 비교해보기 위해서 이번에 쓴 제품은 유로벤트라고 하는 회사 건데 네. 유로벤트에 수만 가지 제품이 있는데 네. 이것이 외부용 이거 투습에 대한 건 이제 뒤에 자세히 얘기할 텐데 네. 어쨌든 투습이 되는 목조주택의 외부에 보통 하우스랩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투습 방수지를 네. 이쪽에다 두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물을 넣은 지 한 10분 지났으니까 요거 이제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확인하시피 습기가 보이죠. 지금 보듯이 김이 꽉 차 있잖아요. 네. 근데 투습 방수지라는 게 뭐냐면 이게 실험하기가 좋은 게 참 잘 만든 게 이걸 뒤집으면 방수가 네. 되는지 안 되는지 바로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투습이면서 방수란 말이에요. 네, 네. 습기는 통과하면서 물은 막아주는 거예요. 고어텍스네요. 그렇죠. 고어텍스 네. 같은 거지. 어우, 고어텍스. 또 확 와닿는데. 네. 근데 이제 이거 뒤집으면 물이 고이잖아요. 원래는 고인 물에 대한 대응은 못해요. 그러니까 물이 셀 수도 있어. 네, 나도 네. 안 해봤기 때문에 네. 어쨌든 수증기 통과는 다 확인하셨고 네. 지금 보이죠? 꽉 찬 네, 거. 네. 이걸 뒤집고 그것도 한번 뒤집어볼까요? 뭐 그거는 사실 방수의 성능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뒤집으면 물이 이제 고여 있는 거죠. 그럼 안 이제 새는데요? 안 새는 거지. 이것도 괜찮은데요? 그렇지. 근데 얘도 봐야지 이제 아, 젖어서 젖으면서 이제, 새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안 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존스 맨빌도 결국 투습이다. 그러니까 방수 역할을 하지 못한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빌더들의 잘못이 아니고 이 제품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잘못한 거야. 거기까지 바라는 게 무리인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게 좀 당혹스러워요. 네, 네. 개인적으로는. 이게 얼마큼 당혹스러운지를 와닿지 않죠. 이거요? 네. 아, 이걸 다 방습으로 썼다라는 거잖아요.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썼겠네요? 아니야, 내가 쓰진 않았지만 무슨 생각이었냐면 혼자 생각 이런 거지. 아, 그래, 뭐 저런 거라도 쓰면 뭐 다행이지 라는 생각을 10년 동안 하고 있었단 말이야, 내가. 근데 이게 방습이 아니라 하니 이건 진짜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의 사실은 문제가.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방습이. 오늘 그 얘기 좀 하자고요. 네. 자, 오늘의 얘기는 일단은 방습부터 얘기해야 되고 방습 그리고 투습, 방수 얘기를 해야 돼. 네. 이게 겁나 헷갈려. 우리 협회 회원사분들도 사실 굉장히 헷갈려. 네. 당연히 정 대표님처럼 전공이 아니니까 네. 이게 쉽게 하는 건 어쨌든 이거 습이고 이건 수증기, 네. 이거는 수는 물이고. 네. 근데 이걸 알지만 이제 입에 잘 붙지 않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요 원리에 대해서 좀 네.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거에 연장선상에서 네. 오늘은 목구조에 집중합시다. 네, 그냥. 네. 원래는 RC부터 나가려고 그랬는데 네. 저번 시간에 연장선상에서 어쨌든 목구조에 목조 스터드가 쓰고 네. 석고보드가 쳐요. 항상 왼쪽이 외부로 그릴게요. 네. 그러면은 우리 얘기했듯이 겨울철에 온도 구배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실내에서 겨울철에 네, 네. 겨울철 수증기 이동 방향은 외부로 네. 나가려 하고, 그래서 사실 이걸 알면 조습이 또 얼마큼 말이 안 되는 건지도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습기는 나가려 하고 나가면서 온도가 뚝뚝뚝뚝 떨어지니 네. 이쪽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 네. 그래서 정 대표님이 사실 다 개인적으로 되게 놀랐는데 한 번에 이걸 이해했단 말이에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방습이어야 한다. 네, 네. 방습. 네. 실내에다 방습층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일단 요거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말 나온 김에. JM, 그러니까 기존, 지금 방습 역할을 못하는 네. 그 크나우프랑 JM 단열재를 네. 어떻게 시공하는가.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설왕설래 하길래 네. 그 JM의 홈페이지에 영상을 쭉 봤더니 네. 이제 위에 나올 텐데 There are a couple different ways to staple your insulation. One way is inset stapling. With this technique, you'll staple the flange to the inside of the wall stud like this. Another technique is face stapling, where you staple the flange to the front of the wall stud. And make sure you don't leave any gaps or stretch it too tight.
두 가지가 있어요. 네네. 하나는 이 안에 단해제가 있고 이렇게 네. 단해제가 있고 단해제 날개를 이렇게 안으로 접어서 네. 고정하는 방법. 네. 또 이렇게 하나는 바깥으로 빼는 네, 방법.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안으로 넣는 건 타카를 일로 치는 거고 네. 바깥은 이렇게 치는 거죠. 네. 제 홈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둘 다 가능하다. 네. 가능한데 안으로 치는 건 네. 이 면이 깨끗하니까 네, 네. 석고보드 치기는 훨씬 네, 쉽다. 네. 다만 단열재가 끝에가 눌리는 단점이 있다. 네. 네. 이거는 단열재가 끝까지 다 펴지는 장점은 있으나 네. 요렇게 두 장이 겹치면 네. 이 종이 때문에 울렁울렁하니까 네. 나중에 석고보드 치기가 용이하지 않다. 네. 네. 그래서 요거를 선택해라. 네, 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방습을 해야 돼요. 네. 정 대표께서 생각했듯이 여기다 이제 제대로 된 습기가 네, 네. 들어가지 않는 방습층을 구성하면 네. 이제 단열재가 안에 들어가겠죠. 네. 그럼 저희 홈페이지 나왔듯이 겨울이 심하면 네. 누드 단열재에다가 크라프트지 붙어 있는 거 말고 네. 방습지를 하는 게 좋다라고 네. 되어 있는데 바깥쪽 설명은 없단 말이에요. 네, 이 네. 단열재 회사니까. 네. 그럼 생각해 보죠. 여기는 방습이에요. 그러면 외부는 네. 비가 와요. 비가 오잖아요. 네, 비가 들이쳐요. 네. 그러면은 외부는 비가 안 들어와야 되니까. 네. 방수가 돼야죠. 그러니까 외부는 비가 안 들어와야 되니까 방수라고요. 네. 네. 방수. 네. 실내는 방습이죠. 습기가 네, 네. 들어가니까 방습. 네. 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큰 원칙이 세워진 거죠. 실내는 방습, 네. 네. 실외는 방수요. 방수, 네, 네. 물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아이폰도 아니고 갤럭시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완벽한 방습층은 없어요. 되죠. 네. 불가능해. 네. 그럼 소량의 수증기가 예를 들면 아주 사소한 타카핀 자국이라 할지라도 네. 장기적으로는 수증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건 첫 번째 장기적 투숙이 있단 말이에요. 네. 목구조에는 네, 네. 장기적으로. 두 번째는 공사중 수분이 있어요. 네. 이 공사중 수분도 크게 두 가지야. 네. 하나는 내재된 수분. 왜냐면 이게 목구조의 요 스터드는 함수율을 19% 정도에 맞춰오거든요. 네. 낮으면 좋은데 경제적 이유로 네. 19% 정도의 함수율에 네. 맞춰와요. 근데 얘가 이제 오는 과정이 네. 뭐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올 거 아니야? 네, 네. 그리고 또 여기 와서도 오자마자 팔리는 거 아닐 테니까 네. 어디다 적재를 해놓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함수율이 늘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공사중 수분은 자재 자체에 내재된 수분 네. 있고, 두 번째로는 공사중에 비를 맞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요 방수층을 만들기 전에 네. 비가 내리면 맞는 거지. 네. 물론 이제 이 외부의 OSB가 비에 맞아도 되냐 안 되냐 말이 있지만 좀 맞아도 돼요. 아주 오랜 동안 맞힌 게 아니라면 네. 하루 이틀 맞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건 뭐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요 수분이, 이 속에 수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 내재된 수분, 공사중 수분, 네. 그리고 장기적 수분. 네. 네. 근데 실내는 방습이니까 네. 실내 쪽으로는 못 나가. 네. 비닐 친 거랑 똑같으니까 네. 방습이니까. 네. 네. 여담인데 우리나라 목조주택에서 비닐 치는 분이 계세요. 그거라도 해야죠. 그래도 해야 되나? 네, 그거라도 해야죠. 그치. 근데 네. 안 해. 아무도 안 하는데 하시는 분이 있어. 내가 만난 적이 있어. 어느 날 강화도에 내가 놀러 간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네. 목조주택을 짓고 있더라고. 네. 그래서 뭐 어디 가나 버릇이? 네. 그래서 이제 쭉 들어가서 구경을 했지. 어떻게 짓나. 네. 그랬더니 실내 측에 비닐이 있는 거야. 네. 거기서 놀라서 누가 사장님이시냐? 그랬더니 아무도 자기가 사장이 아닌데. 돈 달라 그럴까봐 그래. 민원 넣을까봐. 민원인인 줄 알고 아무도 자기가 다 일하는 사람이래.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네. 분한테 물어봤지. 네. 이 비닐 치는 걸 누구한테 배웠냐? 네. 근데 그분이 나이가 70이 넘은 분이야. 네. 근데 그분이 조심스럽게, 민원인이 아니죠? 일본에서 배웠대. 자기가 어릴 때 일본에서 목구조를 배워서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자기가 일본에 어릴 때 목구조를 처음 배울 때 네. 실내에다 비닐을 치라고. 네, 그러니까 네. 자기는 그렇게 왜 치는지는 모르지만 네. 그래서 자기는 평생 비닐을 치고 있다. 네, 네. 나 그런 거 딱 한 번 봤어요. 네. 비닐을. 물론 이제 아주 얇은 비닐을 치고 계시는
어쨌거나 실내는 방습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 수분과 공사 중 수분이 네. 실내로의 방출은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나가야 되냐? 결국 바깥으로 나간다고. 네. 한쪽은 막혀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외부는 방수면서 무슨 수습이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외부는 방수면서 투습이 되는 소재여야 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정해진 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 60년대 중반에 이미 결정된 이론. 네, 이거 네.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이론이라니까. 이런 건 어때요? 되게 너무 시원하게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한 20도는 19도, 20도가 쾌적하게 느끼는 사람이라고 쳐요. 그리고 여름철에 여기가 습도가 엄청 높아요. 여기 냉방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에어컨 바람이 벽을 때려요. 그럼 이 벽면이 13도로 떨어지겠죠? 그럼 이 습기가 안으로 들어와서 안에서 결로가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건 지금 미리 알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저 필리핀에서 한번 봤어요. 필리핀에서 역결로를 봤어? 네, 그러니까 이 역결로가 안에 생기는 게 아니라 바깥이 너무 습하니까 에어컨이 싸지는 벽면에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 흘러내리는 그걸 봤어. 거예요. 필리핀에서. 굉장히 여러 군데를 갔구나.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야 돼. 목 구조가 있고 외부 OSB가 있고 석고부대가 있어요. 네. 안에 단해제가 있고. 그러면 얘기했듯이 실내는 방습, 외부는 투습이면서 네. 방수인 거죠. 네. 물을 막아주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잘 살았어. 네. 미국도 잘 살고 유럽도 잘 살고 네. 잘 살았는데 90년대 후반에 네. 역결로를 발견한 거야.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실내에서 이제 에어컨 바람이 슝슝슝슝 네. 나오니까 네. 유럽도 90년대 후반부터 네. 단독주택에 냉방을 갖추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역결로를 발견한 거지. 네. 여름결로. 네. 이게 외부는 투습이니까 네. 들어간 수증기가 냉방이 없을 때는 네. 아무 문제가 안 됐지. 네. 왜냐면 여기서도 수증기, 그렇죠. 네. 여기서도 네. 수증기. 그래서 수증기가 일시적으로 축적이 된다 네, 하더라도 다시 겨울이 되면 증발. 네. 외부는 항상 건조 네, 조건을 네. 갖추고 있었으니까. 근데 냉방을 하면서 이쪽 표면 온도가 네. 결로 온도로 네, 네. 떨어지면서 여기 이제 물이 생기는 현상을 90년대 후반에 발견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초중반에. 근데 재밌는 건 과학이란 게 원인을 알면 너무 쉽지만 네, 네, 네. 여기에 물이 왜 생겼는지를 원인을 파악하는 네. 방법. 일단 여기서 문제가 생긴 모든 집에 전수조사를 해요. 공통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겁나게 오래 걸렸어. 네. 근데 그렇게 찾아낸 공통점이 냉방을 하는 집이더라. 라는 걸 정리한 거야. 그래서 이게 여름결로라는 걸 네. 찾아내고 이 여름결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그래서 만들어진 제품이 방습이 아니라 여기에 가변형 방습이라는 게 나와요. 가변형 방습지가. 네, 네. 가변형 방습지는 겨울에는 방습이 되고 네. 여름에는 투습이 돼요. 네, 네. 자기 주변의 습도에 따라서 얘가 열렸다 닫혀. 주변 습도에 따라서 습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가는 건 아니네요. 가는 건 아니야. 네. 무조건 열려. 네, 네. 습하면 네. 무조건 열려요. 네. 이게 물리변화라 예를 들면 이게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물을 먹으면 네. 얘가 이렇게 흐물해지는 거야. 네, 네. 그리고 건조돼 마르면 네. 얘가 이렇게 팽팽해지면서 네. 기공을 막는. 그래서 그냥 습도에 따라서 얘가 열렸다 닫혔다를 네. 반복을 해요. 그래서 겨울에는 방습이 되고 그러면 겨울에 실내가 습하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안 열려. 왜냐면 얘 앞뒤 습도의 평균을 움직여요. 아. 겨울에는 구조체 내 습도가 엄청 건조하죠? 엄청 네, 건조하니까 네, 네. 안 열리는 거예요. 아, 겨울에 여기가 뭐 10%다. 그리고 안에는 60%다. 그럼 이 70%의 평균 값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습인 거예요. 아, 양쪽이 한쪽이 더 엄청 높거나 아니면 양쪽이 같이 습해야 열리겠네요. 그렇죠. 네, 이해했습니다. 근데 네, 겨울처럼 이쪽이 정말 건조하잖아요. 이쪽이. 네, 네, 그럼 네. 이쪽이 아무리 습해도 안 열려. 네, 네. 평균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가끔 오해하는 게 화장실, 샤워실. 네. 샤워실에서 이게 투습으로 열리는 거냐? 네. 안 열려. 거기 막 90%막 이렇게 그래도 안 열려. 여기가 워낙 건조해서요? 그렇지. 아. 열리긴 해. 네. 이게 이 가변형이랑 이렇게 변하니까 네. 이거보다는 열리지. 네. 근데 구조체에 피해를 줄 정도로 열리진 않는 거죠. 아. 여름처럼. 여름은 실내외가 다 습하니까. 예. 여름은 여기가 있는 거고 예. 화장실에 샤워 막
다 끝나고 꽉 차 있다 수증기가 그럼 뭐 95%까지 올라갔다. 그럼 이 정도 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움직이는 변화가 중요해요. 어쨌든 네네. 이 가변형 방습제가 개발된 거라. 근데 그럼 이게 만능이냐? 그게 아니라 겨울에는 방습이 있지만 네. 여름에는 투습이 돼요. 투습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외부의 수분이 네.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는 양도 물론 있지만 네. 냉방을 빵빵하게 하면 네. 물론 문제를 일으켜요. 네. 근데 그게 겨울이 되면 증발할 정도의 양이면 네. 문제가 안 되는 거지. 네. 이게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투습이 되긴 하되 네. 여기에 완전한 문제를 해결한 투습은 아니고 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여름에 습기가 실내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거 갖고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셔. 네. 아니 실내 가뜩이나 습해 죽겠는데 네. 외부 수증기가 들어온다는 거냐? 네. 네. 이게 말이 되냐? 네. 그런 질문도 분명히 있어요. 네. 이게 말이 되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거네요. 어쩔 수 없는 거지. 아니면 안을 엄청 건조하게 해놓으면 되겠네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지 사실은. 네. 이건 나중에 이제 환기랑 제습의 문제 다룰 이거야말로 정 선생님 네. 동의하지 않아? 근데 어쨌든 이게 왜 정당하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실내 습도는 사용자가 컨트롤할 수 있지만 네. 구조체 내 수분은 사용자가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조체의 수명 때문에 투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 예, 그쵸. 이게 집이 일단 무너지는 건 막아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현재까지의 과학의 결론이에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되게 얘기했듯이 여름과 겨울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네. 아주 혹독한 여름과 네. 아주 혹독한 겨울을 네. 갖고 있으니 이 둘 다를 모두 갖고 있는 지역이 미국에 없어요. 네. 그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우리만의 국법이어야 하는데 네. 우리만의 국법은 결국 이게 좀 불행한 얘기지만 저도 그런 질문을 들었어. 그러니까 꼭 최신의 기법을 써야지 정당하냐. 네, 네. 근데 우리나라 기후라는 게 이런 최신의 기법으로 해야 건전해 줄 수밖에 없는 자연 환경이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바깥에는 투습 방수지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되고. 안에는 가변형 방습지가 필수적인 거네요. 있는 거지. 예. 냉방을 한다면. 예. 목구조에서는. 네.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 참 안타까웠어. 가변형 방수 해야만 하는가. 네. 근데 사실 해야만 하지. 예. 100번 계산해봐도 해야만 해. 예. 그러니까 좀 안타깝지. 비닐만 치면 이 안에 이제 여름철에 냉방 시의 결로 때문에요. 결로가 생기는 예. 거지. 그래서 가변형 방수제가 나왔는데 이게 과학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네, 과학은 네. 계속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게 나왔냐면 일방향 가변형 방수제까지 나왔어. 여기 하나가 또 붙어. 네, 일방향. 네. 어느 쪽 일방향이냐면 네, 네. 이쪽으로 일방향이. 그러면 여름에 습기 들어오는 건 같잖아요. 들어오는 건 똑같아. 예, 예. 근데 이쪽으로는 절대로 안 나가. 그러니까 훨씬 더 안전해진 거야 어떻게 예, 보면. 구조체에 있는 습기를 빼내는 거는 이제 훨씬 더 안정적인 안정인 거네요. 거지. 그러니까 아까 그런 의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극한 상황. 네, 네. 여기서 샤워를 막 끝냈어. 네. 상대에서 90% 넘어. 네. 근데 바깥에 비가 와. 예, 예. 예, 예. 비가 와. 그럴 때 그럼 열릴 수 있다는 거지. 예. 근데 열려도 얘는 일방향이니까 네. 이쪽으로 수증기가 안 들어가는 거지. 예. 열려도 일로 열리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과학은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게 추론컨대 네. 언젠가는 바깥에도 일방향. 이쪽 일방향이 나올 거라는 거지. 여기 어쨌든 여기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어요. 예. 개인적으로는. 네, 네. 얘가 일방향이면 사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양쪽 다 그냥 일방향이면 얘는 계속 뽀송뽀송한 거네요. 뽀송뽀송해지는 거지. 예. 그렇지. 근데 이제 이쪽으로 일방향이면 네. 가변형 방수제가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방습지면 되는 거야. 아, 그렇죠. 아, 네네네. 그렇지. 습기 비닐 쳐도 되네요. 비닐 쳐도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일방향이고 과학이 발달하면 네, 네. 얘는 더 과거로 가도 되는 거야. 아, 그러네요. 예. 습기가 나가는 것만 막아주면 되니까요.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 나는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예. 지금 가변형이 이 방향, 일방향이 나왔듯이 네네. 외부 투습 방수도 이쪽으로 일방향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예. 생각해요. 근데 이게 훨씬 어려워. 훨씬 어려워. 그래서 얘는 외부형 투습 방수지는 투습 방수지는 아니, 이거 그 체크 밸브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치. 댐퍼 이렇게 해서 찰랑찰랑 열리게 하면 되잖아. 이쪽으로 안 들어. 그거를 나노로 만들어 나노.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가 현대 건축의 결론이에요. 여름이 있고 겨울을 동시에 갖고 있는 네. 그러니까 습한 여름과 건조한 겨울을 갖고 있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내부 방습인데 여름의 역결로를 막기 위해서 가변형이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너무 좀 극단적인 거야. 예를 들면 필리핀처럼 에어컨이 바로 네. 벽을 때리지 않는다. 그건 알 수 없죠. 사용자가 그치. 다 바뀌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협회는 가변형을 기본으로 네. 하는데 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너무 그렇게 이렇게 막 압박을 느끼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 비닐 치는 거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비닐이라도 쳤으면 좋겠다는 거야. 비닐이라도 네. 가변형 얘기는 다 뭐 냉방이니 하니 역결론이 다 떠나서 네. 수십 년간 서양이 해왔던 미국이 해왔던 유럽이 해왔던 네. 방습층이라도 네, 죄송합니다. 또 안 믿는구나. 아니. 그러니까 방습층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이 얘기도 지금 크라프트지가 이제 방습이 아니라는 사실이 네. 밝혀졌으니까 역결로 떠나서 역결로는 모든 집이 다 망가진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또 하루 종일 냉방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또 냉방을 끄면 결로 현상도 사라지고 네, 하는 네. 거니까 우리나라 주택이 냉방이 심하게 하는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거를 여름철에 뭐 하루에 3번, 4번 샤워하고 찬물로 막 하면서 그랬던 건데 요 근래에는 더운 거를 참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긴 하지. 네, 그러니까 에어컨을 아껴서 틀지 않는 분위기라 그럴까요? 아니 근데 진짜 아껴. 왜냐면 우리나라 나중에 이제 에너지 얘기를 하겠지만 계산상 네. 에너지 해석상 네. 냉방 에너지가 이만큼 나와야 되는데 네, 네. 주택의 냉방 에너지는 요거밖에 안 나와. 실제 소비되는 소비되는 양이요? 건 이건 계산의 양인데 네. 실제 소비량은 밑바닥을 오우. 뚫어. 그러니까 냉방은 진짜 아끼는 거야. 이게 누진제 때문에 어쩔 수가 네. 없어. 나는 비록 가변형 방습지 옹호론자이긴 하나 네, 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압박 받지 말고 네. 그래도 밑도 끝도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방습이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바깥에 투습 방수지는 필수인 거잖아요. 이건 필수지. 네, 이거는 뭐 빼도 박도 어떻게 할 수 못한 없는 거예요. 거잖아요. 그렇지.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얘기가 나와. 그런데 미국에서 네. 북미에서 이른바 스타코 마감. 네, 네. 투습 방수지에다는 스타코 마감을 못 하잖아요. 네, 이게 네. 천이니까. 네. 그럼 스타코 마감을 하기 위한 뭔가 바탕재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밑에 OSB 합판이 있고 네. OSB 합판 바깥쪽으로 투습 방수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투습 방수지가 들어가는데 여기다 스타코 마감을 하고 싶어. 네. 그럼 스타코 마감을 벽돌을 그냥 싸면 되니까. 네, 네. 근데 스타코 마감을 하려면 바를 바탕이 필요할 거 네,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쉽게 선택한 게 EPS 단열재라고요. 아, 여기다 EPS를 붙이는 거예요? EPS를, 그냥? 예. EPS를 바로 붙여서 예. 여기다 스타코 마감을 하는 거죠. 예. 요걸 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지. 이 EPS 스타코 마감을 하면서요? 하면서 안에는 비닐 치고요? 비닐은 쳤지. 미국도 당연히 방습을 예. 하니까. 추운 겨울이 있는 지역은 방습을 하니까 겨울에는 문제는 안 돼. 예.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글라술이 있는 상태에서 EPS 외단열을 하면 온도 구변은 결국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다 단열재니까요. 다 단열재니까. 예. 그러면은 이 OSB면의 온도가 낮으니까 방습을 해야죠. 방습이 있는 상태에서 투습이 안 되네요? 투습이 안 되는 거지. 예. 그러면은 이거를 사실은 모를 때는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 예. 역결로를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바깥에서 못 들어오니까요. 예. 그래서 70년대까지 미국에서 한참 이렇게 했어. 그러다가 이제 아작이 났지. 이게 되게 좀 큰 사건이었거든요. 이 뒤에 OSB가 다 썩은 거야. 습기가 나갈 곳이 없으니까요. 습기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왜냐면 실내 방습이 있으니까. 안에 있는 이 잔존 습기들도 하나도 다 못 나가죠. 그렇긴 하지. 근데 예. 잔존 수분이 이렇게 심하게 상하게 할 거는 생각을 못 했지. 그래서 이게 되게 미국에서 되게 큰 사건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공식 위원회가 열려. 네, 조사위원회가. 네, 네. 이게 되게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건축에서. 이게 무슨 문제로 이게 OSB가 썩었냐. 네. 그래서 이 미국의 요 위원회 결과를 가지고 우리 지금 같이 연구하고 있는 프라노포의 하트위그 퀸젤 박사가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똑같이 유럽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럽 기후 환경에 이렇게 빗대어서 이거의 후속 연구를 독일에서도 하게 돼요. 근데 일단 미국의 연구만 봅시다. 미국에서 이 위원회에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나라에서 이거랑 똑같이 짓고 있는 목조주택이 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참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워. 왜냐면 이렇게 해서 어제 완공하신 분도 있을 거거든. 근데 뭐 사실은 사실이니까 이 OSB에다가
투스방 수지를 대고 EPS를 밀착해서 붙인 거예요. OSB에 고정을 한 거라. 네. 그리고 스타코 마감을 했어요. 네. 여튼 이런 집에 많은 집 전체가 네. OSB가 썩은 거지. 네. 그래서 이 조사위원회에서 쭉 조사를 해봤더니 실내 습기 문제는 아니었던 거야. 네. 또 내재 수분의 문제도 아니었던 거예요. 네. 문제는 비가 들이치는 면,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나라든 주요 강우량일 때 바람의 방향이 있거든요. 네. 그 여담이지만 네. 우리나라가 얼마큼 아름답냐면 제일 열악한 나라가 어디냐면 네. 비가 많이 올 때 북향 바람이 부는 국가. 이 나라가 가장 열악해요. 그 뭔 상관이에요? 건축적으로는. 왜냐하면 빗물이 네. 증발을 못해. 아, 햇볕을 안 받아가지고요. 못 받아서. 예. 외벽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응축할 수 있는 조건이거든. 예. 근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건 네. 장마철이 여름에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여름의 바람 방향이 남향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없는 거야, 외벽에. 아. 그러니까 유럽에서 많이 봤죠. 그 시커멓게 곰팡이 예, 있어. 예. 그런 게 우리나라에 없는 거야. 아. 바람의 방향, 비가 올 때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다른 달라요. 거네요. 외벽의 조건이. 예. 비가 많이 올 때, 예. 주요 장마철이. 네, 네. 근데 유럽은 불행하게도 그때 얘기했듯이 대부분 겨울비가 많고 북쪽에서 바람이 네. 불면 독일은 거의 서쪽에서 바람이 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서쪽에서 비가 많이 들이치는 국가가 네. 건축적으로는 되게 어려운 국가예요. 외벽의 조건이. 그래서 유럽의 곰팡이들이 잘 생기는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오면 우리 개구부 있잖아요. 창문. 네. 개구 주변에 스타크하고 코킹 하잖아요. 네. 이 코킹 수명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 사이로 빗물이 넘어간 거야. 네. 그래서 OSB라 이거는 방수지니까 네. 얘는 물을 막잖아요. 네. EPS 뒤로 넘어간 물이 네. 이건 통과 못할 거 아니에요. 네. 이 사이에서 고인 거예요. 예. 물은 표면 장력 때문에 폭이 크면 밑으로 빠지지만 네, 네. 폭이 좁으면 물이 매달려 네. 있잖아요. 표면 장력 때문에. 그래서 비가 뒤로 들어간 빗물이 장시간 이 속에서 매달려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얘가 마르기 시작하면 네. 비가 그치면 마를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바깥에 EPS니까 네. 일로는 못 마르는 거예요. 네. 그럼 죄다 어디로 말랐냐? 일로 마른 거지. 빗물의 증발이. 예. 그러면서 OSB가 썩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슈레 알죠? 예. 미국 냉동공조학회에 예. 이 조사위원회가 다 끝나고 그 아슈레 기준이 바뀌어요. 어떻게 예. 바뀌냐면 모든 외벽은 강우량의 네. 1%가 네. 마감재 뒤로 넘어간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생겨. 여기를 띄워야겠네요. 띄어야 되는 거지. 예. 그래서 그 조건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 모든 외벽은 그 지역 강우량, 네. 강우량의 1%가 EPS 뒤쪽으로 네, 네. 넘어가는 걸 가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빗물이 넘어가는 걸 전제로 하니 네. 빗물이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OSB랑 투수방 수지가 있다면 EPS 뒤로 넘어간 물이 밑으로 빠지는 조건을 네. 마련을 해야 되는 거지. 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레인 스크린이라는 네, 네. 그럼 단열재가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 정 대표 너무 잘 알아. 파트너를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이 1%의 강우량을 고려하면서 둘 중에 하나의 조건이 생긴 거야. EPS 뒤쪽으로 물이 빠질 수 있는 레인 스크린을 만들어야 하는 조건이 생긴 거죠. 근데 문제는 일로 공기가 들어가면 이거의 단열 성능은 없는 거지. 네, 그렇죠. 우리 첫 시간에 네. 얘기했듯이. 1%도 안 들어가게 하거나. 정확해. 네. 알아? 아슈레? 아니요? 아, 그래? 아슈레는 아는데 이거는 본 적 몰라. 없죠. 네. 조건이 두 개야. 1%의 강우량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계약서에 보증을 하든가. 그러니까 시공자가 책임지는 거야. 네. 내가 책임질게. 네. 너 썩어? 네. 내가 다시 지어줄게. 하든가. 네. 그렇지 않는다면 사실 보증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뭔가 근거가 있거나 근거라는 건 그거예요. 결국 긴 처마가 있으면 괜찮은 거지. 그렇지 않다면 강우량의 1%는 항상 뒤로 넘어가는 걸 전제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하티그 퀸젤 박사가 이제 프라노포에서 이 큰 사단이 난 걸 가지고 이제 후속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계륵이 생긴 거지. 외벽이 있으면 외벽에 EPS 뒤쪽으로 공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빗물은 밑으로 흐르는데 문제는
일로 공기가 돌면서 예. 이거의 단연 성능이 사라지니 예. 얘는 그냥 외단열을 하기 위한 바탕재일 뿐인 거지 네, 네. 단연 성능이 없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든 가려보려고 만든 게 그 요즘 혹시 봤어요? 목조를 모르시니까 투수방수지에 네. 이렇게 오돌도돌 돌기가 나와 있어서 확대해서 그리면 투수방수지에 이렇게 돌기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작은 돌기가. 드레인보드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주 작은 드레인보드. 예. 얼마 안 돼. 크게 여기다 이제 EPS를 밀착해서 붙이면 예. 일로 이제 빗물이 빠지도록 이런 제품도 미국에서 개발됐어요. 근데 이건 공기도 똑같이 흐르잖아요. 흐르는데 아까 그거보다 훨씬 덜하겠지.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요걸 하면 이거의 단연 성능을 다 보장받을 수 있느냐? 그건 모르지. 그렇죠. 그렇지. 예. 이건 신의 영역이지. 예. 겨울에 바람이 세게 불면 이것도 소용없고 하는 거지. 뭐 밑에 위에 막으면 또 빗물이 못 내려가니까 뚫어 놔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건 반드시 밑에 뚫어야 돼. 예. 빗물이 내려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오늘은 못 다루는데 시간상 이게 이것처럼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예. 둘 다 넓으나 좁으나 물은 빠지지만 네. 조건이 어떤 악조건이 생기냐면 또 습기 문제가 또 생겨. 바깥쪽에 무슨 투습이 안 되는 그 문제가요. 투습이 원활해지지 않는. 그러니까 결국은 물음표야.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조심하실 건 이렇게 말하는 나도 참 마음이 아픈데 투수방수지 위에다가 EPS를 밀착해서 네. 레인 스크린 없이 그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붙이고요. 안에다가 이제 또 경지를 쏴요. 경지를 우레탄을 네, 경지 우레탄을 쏴서 채워요. 얘가 불투습. 얘도 불투습. 괜찮다. 안 돼. 얘가 나무라. OSB가 나무니까. 네. 물이 들어가면 네. 양쪽으로도 증발하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또 썩는 거지. 썩네요. 네.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방식을 근데 이것도 참 그런데 만약에 실내가 가변형 방습지야. 실내가 가변형 방습지면 그래도 이쪽으로 비닐이 아니면 네, 비닐은 꽉 막혀 있는 거니까 네. 가변형 방습지면 그래도 이쪽으로 증발할 기회가 있잖아요. 네. 그래도 OSB가 그나마 지금 버틸 수 있는 거지. 빗물이 뒤로 넘어가도. 예. 얘가 젖어도 일로 건조가 되는 네, 거니까. 그래서 70년대는 이걸 비닐을 쳤기 때문에 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해도 되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되게 어려워. 해도 된다 얘기하기가. 네. 시뮬레이션 상은 돼. 여기에 외부에다 EPS EPS를 붙이고 밀착으로 붙이고 투습 방수지 하고 그리고 OSB 하고 여기다 그라스를 채우고 가변형을 가변형을 쓰면 이 안에 습기가 건조돼. 나갈 곳은 있으니까 축적되진 않아. 예, 그러니까 예. OSB가 썩진 않는 거지. 예. 시뮬레이션상. 예. 근데 그거는 강우량 2%까지야. 어허. 강우량이 그걸 점칠 수가 없는 그렇지. 거네요. 예. 너무 많이 넘어오면 예. 가변형도 못 버티는 거지. 그라스홀에다 실리카겔을 막 못 버티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순서대로 정리하자면 그래도 굳이 정말 이렇게 밀착해서 EPS를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그러면 가변형 외에는 답이 없는 거라. 그렇네요. 그래서 그나마 이런 상황이면 가변형을 해야만 한다는 거지. 확률을 훨씬 낮춰줄 수 있으니까. 예, 그렇죠. 대신 예. 개구부 주변에 코킹 그런 것들은 예.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예. 해야지. 너무나 많은 빗물이 넘어가지 그냥 않고. 구조적으로 빗물이 최대한 안 들어오는 걸 해야겠네요. 실리콘에 이걸 뭐 의지해서 하는 것보다는요. 그렇긴 한데 목조조정이 참 어려워 그게. 왜냐면 목구조는 개구부하고 투수방수지 사이를 이렇게 붙이니까 예, 그렇죠. EPS하고는 예. 사실 방법이 별로 없는 거라. 방수정 뒤에 있는 거니까. 예. EPS 사이는 결국 코킹에 의존할 수밖에. 그래서 쉽지 않아. 좋은 실리콘을 쌓이게. 쉽지 않아.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여기에 이제 많이 헷갈리시는데 왜 방수가 되면서 왜 투습이 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네. 이게 사실 고어텍스잖아요. 네. 등산복 선전할 예, 때 땀은 배출하고 그러니까 예. 수증기는 배출하고 예. 빗물은 막아준다. 네, 네. 그게 고어텍스. 이게 네. 똑같아요. 투수방수지가. 네, 네. 그래서 이걸 알면 고어텍스가 얼만큼 이게 눈탱이를 치고 있는지 둘 다 H2O예요. 네. 왜 투수이고 방수냐면 네. 그냥 짧게 설명할게요. 산소가 이만하면 수소는 한 요만한데 네. 이게 살짝 이렇게 겹쳐져서 결합돼 있어요. 네. 근데 이 수소가 네. H가 분자 중에 네. 가장 강력한 자석이에요. 네. 자연계에 존재하는 네.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예요. 네. 얘가 수소 결합이란 걸 하거든요. 네. 얘가 주변에 H2O가 있으면 요
H2가 똑같이 있잖아요. 네네. 이 자기 몸집보다 훨씬 큰 산소를 와서 쭉 당겨서 이온결합 한다 그러나요? 이게? 붙여. 예. 수소결합을 해요. 아 이게 수소결합을 이게 하는 수소결합이에요. 거예요? 예. 이 강력한 수소결합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관 현상, 네. 표면 장력이 네, 다 이 네. 수소결합 때문에 생기는 네. 거예요. 피로티 끝에 물 끊기에서 물이 이렇게 또도독 안으로 네.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이 왜 또르륵 들어오냐? 이게 수소결합 때문에 수소가 갖고 있는 강력한 것 때문에 네, 네. 해요. 근데 왜 방수구 왜 투습이냐면 수증기는 이게 하나잖아요. 네네. H2O 가. 다 떨어져 있는 거죠. 네. 예. 물은 이거 수소결합된 상태란 말이에요. 네. 물은 이게 붙어 있는 거야. 예, 아, 서로 막 이렇게 여기에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옮겨서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네. 이 수소에 산소가 붙어 있는 네. 매우 네. 강력한 네. 결합으로 이걸 인위적으로 떼려면 100도씨까지 가열을 해야 네. 물이 끓어야 이게 떨어질 정도로 네. 강력한 결합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물은 덩어리가 커요, 훨씬. 네. 수증기는 매우 작으나 네. 하나씩 돌아다니는 거니까. 네, 네. 근데 물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는 거라고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심심해서 계산해 봤어. 눈물 한 방울. 가장 최근에 운 적이 언제예요? 기억도 안 나요? 아, 영화 보면서 안 울어? 왜 울어요? 아, 그래? 아, 그렇구나. 매운 거 먹다가. 눈물 한 방울을 내가 1mm, 1mm, 1mm. 아, 이 몰값을 다 계산해 보신 거예요? 네. 눈물 한 방울이 네. 이 물 분자가 몇 개인지를 네. 계산해 봤더니 3 곱하기 10의 22승 개가 있더라고. 네. 예. 그러니까 수증기 한 개랑 물의 크기는 예. 비교가 안 되는 거지. 예. 이 숫자 3 곱하기 10의 22승은 그 요즘 내가 즐겨보는 원펀맨이라는 거 알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들어봤어요? 예. 원펀맨에 황금 모모 숫자보다 많은 거야. 눈물 한 방울의 덩어리도 이렇게 크니 그 투수 방수라고 하는 건 그런 수증기 한두 개는 통과하고 네. 물이 엄청난 큰 덩어리인 물을 막기 쉬운 거지. 네. 그래서 목조주택에 쓰이는 외부형 투수 방수지가 가격이 싼 거예요. 만들기가 어렵지가 않아서. 예. 그냥 작은 구멍을 뚫기만 하면 되는 그런 거네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어텍스가 얼만큼 눈탱이 치고 있는지. 그러니까 목조형 투수방수지 가져다가 등산복 만들면 되는데 그쵸. 똑같은 거거든. 원단 자체가 같은 원리인 거잖아. 조금 더 즐기거나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어쨌든 이래서 예. 오늘을 정리하자면 이게 차근차근 쌓아 올릴게요. 네. 역사의 순서를 일단은 실내는 방습 절대 조건, 네. 외부는 투습 절대 조건, 네네. 비가 오니까 수요. 방수, 네. 그래서 투습 방수, 네. 그러니까 절대 조건. 네네. 그리고 근데 여름에 역결로를 네. 발견하면서 다변형 방습, 여기다 한 발짝 더 나가서 일방향 다변형 방습이 나온 거죠. 네. 근데 이거는 필수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요게 지금 현대 건축의 어떤 결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방습과 방수를 혼돈하지 마시고 방습, 투습, 방수라는 원칙이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네. 거죠. 어쨌든 목구조 관여하시는 분들은 요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여기 디테일은 현장에서 만드는 거니까 네. 건축사가 만들든 시공사가 만들든 건전한 건물을 만들 수 있게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외부 EPS 이건 좀 더 깊이 나중에 또 다룰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네. 오늘 여기까지.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여러 군데 갔구나. 그때 유럽도 갔다 그랬잖아. 네. 필리핀도 가고 네. 다 놀러. 아니 뭐 그냥 나가고.